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차 일축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3.5% 오름세 보이면서 3,099.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의 보였습니다. 기관이 9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도 나란히 9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조 9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3.3% 오름세 보이면서 936.2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8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1,2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9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1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영호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하락장 속에서 내일 분명히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오늘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랬죠. 대단하세요. 네, 네. 그리고 노란톡 방에서 오늘 오전에 또 3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도 또 노란톡 방에 계신 분들 수익을 얻으셨죠. 네. 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아주 시원하게 강한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방송 출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언짢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언짢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도대체 시장 이렇게 빠질 때 왜 대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도 제가 방송 중에 분명히 그 중반부 이후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은 사실 폭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네. 예, 만약 오늘 장이 더 빠지는데 제가 아니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반등이고 어제 주식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상승할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당연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과 관련된 긴축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워낙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작아지는 흐름이 그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 수급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쏠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보다 강한 중따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중따를 통해서 한국파마라든가 필룩스를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냈고 오늘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선 상태였습니다만 또 추가로 이제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을 오늘도 또 노란톡방에서 좀 중따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세 종목 모두 아주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시장 그렇게 빠지는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야간 옵션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잠깐 제 화면 한번 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나영호입니다. 함께 하시길 네.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이 뒤로 보이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도 좀 진행을 하고 수익 내는 것도 좀 인증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18거래일 동안
875만 원 수익 내고 뭐 더 이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제 자금을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나영호입니다. 이 뒤쪽에 이거 보이십니까? 예, 오늘 하루에 무려 한 43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430만 원 수익 낸 거 바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이따 후반부에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할 걸 알았다 하더라도 막상 오늘 어땠습니까? 다들 종목 어제 빠진 만큼 올라오셨나요? 아마 한 절반이 안 되는 분들은 어제 빠진 만큼 올라왔다라고 답하실 거고 절반이 넘는 분들은 아니다. 빠질 때는 많이 빠졌는데 오를 때는 덜 오르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제 말만 드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 계좌죠. 더구나 시간이 어떻습니까? 9시 2분 34초에 제가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이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건데 자 9시 2분 34초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정도면 제가 청산한 건 몇 시였겠습니까? 한 9시 1분 정도에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총 잔고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하루 만에 460만 원 정도 수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주식을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과연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한 것은 한 1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하고 함께하는 우리 전우들 모두 다 아주 기쁨의 환희를 많이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좀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을 땐 콜로 그리고 어제와 같은 끔찍한 일이 여러분 앞날에 또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은 좀 기분 좋으니까 좀 어제보다 더 적나라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제 같은 일이 정말 희한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제가 지난 16년간 프로로 활동하면서 어제 같은 일이 비단 하루 이틀 나오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들 어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패닉에 쌓인 상태에서 왜 그렇게 계좌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마 야속하게만 들리셨을 건데 오늘은 다들 좀 시장 반등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 좀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매하십시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 예탁금 파생 계좌로 옮기고 그중에 실제로 매매는 뭐 어제 정말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투자했다? 18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한 400 몇십만 원 벌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처음 매매를 배우고 말 그대로 계좌 개설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소액 가지고 걸음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앞으로도 하락장에 대비하면서 주식과 파생상품 두 가지를 병행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상승이 제롬 파월 언급 때문이잖아요. 뭐 꼭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그렇습니까? 말씀을 다 하시죠. 네. 저는 제롬 파월 효과 때문인 것 같아서 네. 이 제롬 파월의 효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롬 파월의 얘기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다라고 그러는 뭐 100 중에 한 1% 정도는 동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99% 정도는 실제로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막바지까지 과도하게 매도 흐름을 이어갔던 기관과 외국인들 거의 만 일주일간에 5조 원 정도의 자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최근에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위기를 경험하지 못하셨겠습니다만 한때 이제 남유럽,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경제 대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좀 어렵다. 남유럽 재정위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자금들이 유럽계 자금들인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탈이 될 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한 외국계에서 한 8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좀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좀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아주 큰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물론 뭐 비트코인도 출렁거렸다라고 하고 멀쩡하던 애플이 장중에 6% 빠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시간에서 테슬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가 퍼밸류가 이제 수익성 기준으로 따지는 퍼밸류가 210배 이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그런 테슬라가 한 16%까지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견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증시들보다 더욱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에서도 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 흐름이 유입됐는데 맞나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1조 원 그죠? 유입된 자금의 흐름은 그동안 과매도를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물량이고 뭐 아직도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한 3조 원가량 매도를 추가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장을 이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었던 대가를 기관과 외국인이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개인 창구에서 무려 한 2조 원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또 그 야간 시장인데 야간 옵션 시장은 또 이제 시장이 살짝 눌리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늘 기관과 외국인한테 늘 끌려다니고 지는 거 아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기관 외국인한테 늘 약자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호흡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어제 꼭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데 다행히 어제 제가 24시간 전에 이 시간에 딱 출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24시간 뒤에 분명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 있고 제가 굉장히 시장이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기회를 왜 위기로 발만 동동 굴리시냐 이 말씀 분명히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시장은 외부의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크게 출렁할 수 있는 미스터 마켓은 늘 조울증에 걸린 환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꼭 그래 좋을 거야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더 사 이거는 상당히 제한된 변동성일 때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틀치 딱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쫙 나갈 수 있게 하면 참 좋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소 잃고라도 우리 외양간 한번 고쳐봅시다. 자, 고치지 않은 울타리 다음에 소 또 집 또 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소 잃고 나서 고민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차분하게 외양간 한번 뚝딱뚝딱 열심히 고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께서 제롬 파월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근데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눈에 띈 것 같아요. 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급등하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해줬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관련주들.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증시가 워낙 견조한 부분도 있고 우리 증시가 역설적으로 견조할 수 있는 이유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뭐 9%가량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 하나 좀 보시죠. 그래서 앞서 제가 애플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12개월 포워딩퍼가 11.66배밖에 안 됩니다.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더 나쁘게 볼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이건 늘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교로 삼고 있는 주요 기업들,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좀 덩치가 있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2000년 초반에 우리 시장에서도 늘 이렇게 쓰였던 표현인데 똑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저평가를 받는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도 물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 중에서 정말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면 조만간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학의 끝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돋보이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라 그러면 애플과 실질적인 실적에 대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SK하이닉스가 비싸서 못 살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애플 같은 종목은 취급도 안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신고점이 되고 나니까 조금 이거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최근 2달간 시장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고 박스권 내에서만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또 한 차례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4월 초쯤에 또 한 차례 강한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제가 삼성전자도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합시다. 네.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너튜브를 시작을 할 때 12월 12일 날 제가 처음으로 너튜브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영상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한마디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하다가 슬쩍 눌리면서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증시들은 훨씬 더 고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 그래서 나쁘게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선진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우리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좀 간극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우리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또 그 얘기 하셔야죠. 네. 공매도가 뭐 재개되면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미 CFD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이라든가 기본적인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바스켓 거래로 인해서 이미 직접적인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다양한 방식의 이제 주식을 하방 쪽에 대한 해지라든가 하방 쪽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설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저는 공매도를 반대한다. 왜?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기관 외국인과 매매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한 손으로 싸우고 남들은 두 손으로 싸우고 그러면 내 불리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 반대할 뿐이지 공매도를 재개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빠진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외국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시죠. 네,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상신 EDP는 수익률 마이너스 4.76%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54.12%, DLENC 4.95%, 박셀바이오는 42.93%, 명신산업은 마이너스 5.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호텔신라는 2.96%, YG엔터테인먼트 마이너스 1.71%, HLB 17.07%, 제우스는 7.9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네.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셀바이오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예. 제가 전 국민 고충을 처리해드린다. 그래서 제가 제 너튜브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튜브를 찍는 그 컨셉 자체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종목들의 백지장 하나라도 맞들면 낫다는 마음으로 미약하나마 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취지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주가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남긴 영상, 지금 한번 너튜브 꼭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강하게 올라올 종목이다. 그런데 워낙 고점에서부터 쭉 밀렸기 때문에 한 번만에 V자 변곡을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10만원 이하 86,100원까지 빠질 때 충분히 이제 10만원대까지 강하게 한 차례 대응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까지 쭉 올라가고 이렇게 밀어 올릴 때 오늘 대응을 해드렸던 부분이 14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일단 비중을 반드시 축소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오늘도 이렇게 박셀바이오가 장중에 무려 몇 %였죠? 25.02%까지 올라가는데 이 박셀바이오를 왜 14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을 축소하라고 하느냐? 자, 근데 결론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추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너튜브 영상 오늘 남긴 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4만 원 이상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장 초반에. 그리고 12만 5천 원 이하에서 다시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14만 원이 장중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2만 5천 원이
거짓말같이 오늘 장중 최저점이었습니다. 이거 지나고 나서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확인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제일 장중 최고점에 한번 비중을 축소해드리고 최저점이 12만 5천 원에 반드시 기회를 줄 거니까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차 14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을 축소하라고 의견을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됐던지 간에 14만 5천 원 이상 파신 분들 분명히 후반에 또 조정을 받을 거니까 최대한 종가 무렵에 싸게 편입을 하십시오 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뭐 단순하게 지금 이제 저기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응 자체를 이 방송 장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기에는 지금 저렇게 수익률이 저조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뭐죠? 현대바이오도 이미 제가 8번째에서 한 100% 초과를 하는 그런 수익을 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셀바이오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또 고점에서 비중을 추렸다가 단기 최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했다가 최고점에서 팔았다가 최저점에 매집을 했다가 이 한 번 한 번의 움직임이 무려 1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앤홀딩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30에서 40 정도는 늘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해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할 때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들어가서 몇 % 먹고 나오고 이런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조금 수세에 몰렸지만 이 종목이 될성 보는 종목이라면 끝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박셀바이오 흐름대로 따라가시길 바라겠고 이걸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있죠. 아니 뭐 말이 쉽지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노란 톡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써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 계속 같이 확인하면서 좀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약속드렸죠. 어제 제가 중따 들어가서 뭐 수익 내드렸죠? 자 한국파마 어제 오늘 장에서 뭐 상한가 들어가 봐야 뭐 장 다 좋은데 뭐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상한가를 먹었다 하더라도 뭐 박셀바이오 준상한가 갔습니다 해봐야 뭐 내 종목도 많이 올랐어 이 정도실 텐데 어제 제가 한국파마 장 초반에 중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보완한 게 중따라고 그랬어요. 중간 정도 시세를 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할 때 따라붙는 게 그래서 한국파마 준상한가 먹었고 또 어제 뭐 수익 내드렸죠? 자 필룩스 필룩스는 한 8%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따 성공을 했다. 근데 오늘 추가로 좀 더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중따 종목은 무조건 수익 나면 팔아야 됩니까? 네, 단기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기 대응을 하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장이 어수선할 때 시가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개파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종목들은 시장이 눌릴 때 같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드리는 중따라는 종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전제로 한 거다. 자, 그럼 오늘 어땠나 볼까요? 오늘은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같은 날 장 올라가는데 추천을 했으면 별로 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죠? 그쵸? 네,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플러스 한 430만 원 수익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장 초반에 수익 파생으로 좀 내는 게 좀 많이 있어갖고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제가 좀 사인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사인을 드렸던 종목 첫 번째가 이제 NX.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만 추가로 얼마가 더 올랐다? 약 6% 가까이 더 시세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순수하게 기업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자, 오늘 말 그대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10시 반 정도에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평소에 제가 9시 반 정도에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워낙 좀 파생 대응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오늘 전국민 고충주. 근데 자세히 말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박셀바이오는 전국민 고충주인가요? 아닌가요? 고충주죠. 아직 고충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10시 반에 제가 또 앤디포스 사인을 드렸는데 하자마자 바로 어떻다? 바로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강하게 또 추가 상승을 한 4, 5% 이상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종목, 이건 또 아주 반가운 종목이죠. 신풍제약. 이것도 중따 종목으로 오늘 드렸는데 10시 반 정도에 세 종목 동시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노란 톡방에서 10시 반 정도에 제가 세 종목을 동시에 드렸는데 이 위치, 신풍제약을 1번으로 먼저 드렸죠. 쭉 단기 눌린 구간 최저점권에 들어가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만 1,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종가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84,500원이니까 약 한 5%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시작할 때마다 빡! 아주 그냥 강하게 쭉 올라서 출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따 시장보다 더욱 세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 전부 다 무난하게 약 5%가량의 수익이 났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시장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제가 벌써 이틀간 제우스 얘기 안 했구나. 자, 제우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기 관점에서 보셔도 됩니다만 제가 중따 종목이라고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빛이 덜하네요. 한국파마라든가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국파만 준 거의 상한가로 들어갔으니까. 자, 근데 제우스라는 종목도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 여기서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도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드린 중따는 장중 대응입니다. 그래서 33,000원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살짝 상승세가 이제 기존에 형성됐던 한 37,000원 정도에 좀 상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차익 실현하고 저하고 같이 또 충따 내일 또 세게 움직일 종목 한 3종목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단기 대응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시장보다 약한 게 아니라 센 종목을 좀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 더 해야겠네요. 네. 예. 제가 이거 DLENC 오늘 급등했죠. 12% 급등했잖아요. 급등이라고 하시면 네. 서운하신가요? 네. 섭섭한 게 네.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DLENC가 들으면 무척 섭섭하겠죠. 예. 제가 DLENC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장중 최저점권에 매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쭉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수익률이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왜 그러냐면 이때 매수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4.95%밖에 안 되네요. 왜냐면 이때 장중에 청산하라는 게 우리가 아직 사인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노란 톡방 별로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해서 방송 보고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취지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로 장 끝나고 하는 걸로.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도 더 드리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종목이 내려와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거의 한 15% 이상을 올라갔는데 15%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될 때까지 이 종목을 내버려 두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목표가가 13만 5천 원이 맞습니다. 근데 13만 5천 원까지 안 올라갔다 그래서 무려 15% 거의 20% 가까운 수익 나는데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손실 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 출연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오늘 DLENC가 사실 후반부에 이렇게까지 힘을 낸다라는 거는 오늘 힘을 내든 내일 힘을 내든 괜찮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한 9시 반 중에 또 제가 너튜브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검색해보고 너튜브 들어가 보시면 오늘 뜨끈뜨끈하게 장 초반에 이거 DLENC를 남겨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남길 때만 해도 한 10만 원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너튜브 영상을 남기고 일개 무명의 나영호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노란 톡방 이렇게 수익 난다라고 해도 별로 들어오시는 분도 없는데 너튜브를 굳이 누가 또 번거롭게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너튜브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또 한 8% 정도 수익을 추가로 낼 기회를 받으셨겠네요. 자, 그래서 DLENC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길게 보고 잘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이 종목 추천했는지는 한번 영상을 보시면 더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세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의 추천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알테오젠 가져왔습니다. 알테오젠요? 자, 네. 알테오젠도 아주 상세한 이유는 너튜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일 시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알테오젠이 참
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 정말 기술력을 많이 갖추고 있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테오젠인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자체가 시장에서 다시 낙폭 과대한 부분, 다른 업종과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항체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오히려 빠른 그 수혜를 볼 기업이 바로 이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제 또 올 하반기에 신약이 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피부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안정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서 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는 안 돼,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뭐 얘기를 하다니,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막 비아냥거리시기도 하고, 제가 이 노란 톡방에 영상을 남기면 저런 종목을 추천하더니 뭐 방송 접어라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어딜 가나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전혀 개의치는 않는데, 혹시라도 제약바이오가 안 된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이 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설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만 설명드렸던 종목들, 뭐 이미 현대바이오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대까지 갈 건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도 더 이렇게 가죠. 저는 최종적으로 드렸던 목표가 4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목표가 42,000원도 뜬구름 잡는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셨는데 무려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000원이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런 제약바이오들 정말 모멘텀이 한번 발휘가 되면 끝까지 움직이죠. 자, 박셀바이오, 야, 저런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다니, 뭐 박셀바이오를 박살바이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비아냥에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래서 이 점잖은 어른들은 좀 또 그런 상스러운 그런 표현들에 굉장히 또 마음을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아냥을 거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본인 스스로 마음에 위안을 얻는달까? 뭐 아무튼 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얘기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나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비웃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거의 2번 상한가에 가까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제약바이오들이고 이런 종목들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오늘 또 제약바이오 가지고 왔죠. 제약바이오 왜 저렇게 고집 부리지? 고집이 아니라 날아갈 건데 이렇게나 싼 가격이니까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박셀바이오 들어가셨다라 그러면 과연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수익이 덜 했을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저는 알테오젠 오늘 이 시간에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일단 편의 희망 가격은 오늘 종가에 슬쩍 좀 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슬슬 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5천 원 이하에서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고, 손절 가격은 또 이 방송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톡방 못 들어오시는 분들, 뭐 그분들에게는 일단 12만 9천 원에 대해서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근데 저는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멋진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손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유리하게 비중 조절을 해오는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슬기롭게 잘 대응하실 분들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한번 들어와 보시고, 뭐 번거롭다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129,000원 일단 마지노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5만 5천 원 단기적으로 해서 도달하면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주의 대통령답게 알테오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13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이라고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영호 전문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강 시간입니다. 직장인 주린이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주식과 파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으신 분들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특강?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 뭐냐, 깜짝 놀랐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네요. 예, 한번 설명드려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여기다가 자랑스럽게 제가 나영호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네. 일개 무명의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매매 실력만큼은 그렇게 뭐 무명이 아닐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들 안 들어오시느냐. 뭐 다른 분들은 수익 더 나시나 보죠. 자, 근데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쭉 제 자료 보시면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계좌 가지고 9시 시작하자마자 전일 매수했던 이 콜을 가지고 약 한 400만 원대 이렇게 수익을 낸 걸 바로 아침 2분 34초에 오늘이죠. 이렇게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가 파생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야, 파생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나 진짜 파생의 파자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냐. 자,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불과 이제 그동안 제가 수익을 인증해 드렸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이 방송을 계신 분들보다 일주일 전에 제 설득에, 어떻게 보면 제 설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인 분들이시죠? 예,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하고 함께하는 우리 전우들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자, 지금도 저 따라서 파생하신 거 1,000만 원 파생 계좌 만들어서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200만 원 가지고 파생 매매하는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시면 후회한다라고 아주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적나라하게 한번 써주시고요. 저 오늘 또 야간에 방송 나가니까 방송 나가서 이거 많은 분들한테 이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 좀 치게, 저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계좌 좀 이렇게 인증해서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게 파워포인트를 몇 장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세보세요. 이게 비슷비슷하죠? 이게 다 제가 저하고 함께하는 전우들이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대부분 직장인들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다 이렇게 시장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업 투자자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뭐 한 1%? 3% 될까요? 예.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불과 이제 주문 내는 것도 할 줄 모르시다가 매매한 지 딱 이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0만 원 수익 내는 거 아까 오후 3시 57분에 수익 인증 남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 달았죠. 홍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 또 올려주셨죠. 이분은 157만 8천 원. 자, 매매한 지 3일 된 거예요. 매매한 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뭐를 할 수가 없다. 주식 계좌로는 선물 옵션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것도 대답 못하시면 정말 방금 전에 TV 키신 분이죠. 그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선물 옵션, 주식 선물은 뭐다? 별도의 선물 옵션 계좌로 매매를 하는 거지 주식 계좌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드는 게 1번. 자, 2번은 뭐? 정부에서 뭘 하게 한다? 의무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된다. 선물 옵션이 뭔지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3시간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라 그러면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다행히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없고 인터넷 강의니까, 자, 무슨 얘기인가? 또 금융투자교육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상식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3시간 의무교육 들으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파생을 주문 낼 줄도 몰라요. 당연하겠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갖고 주문 내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파생이냐 하고 선물 옵션 주문 내고 나는 증권 전문가가 될 거야 뭐 이래갖고, 예? 뭐 태교를 뭐 주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 매매도 3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하셔야 될 게 뭐냐? 금요일날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이거 몇 분이 수익 인증해드렸는지, 오늘 이거보다 좋은 교육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을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드리는 게 제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못하게 말려야겠지요. 자,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한 지 3일 되신 거예요. 그래서 157만 8천 원 수익을 내셨네요. 말 그대로 파생의 파자도 몰랐으니까 주문 내게 시작일을 일부러 제가 넉넉하게 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한 3일 매매 잘한 것만 올린 거 아니냐? 세상이 흉흉하죠? 이런 거 막 모의 계좌로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다 우리는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이거 모바일로 한 거예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모바일. 그리고 조금 연세가 많은 회원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화면을 캡처할 줄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잠깐 이렇게 틈나서 스마트폰으로 매매한 거를 찍어서 다 올려준 거예요.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오히려 전업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 화면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근데 또 그거를 가르쳐 드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자, 이분은 이랬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세 번째 분 볼까요? 122만 6,117원 또 수익을 난 걸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쭉 보면 오늘 거 빠졌다 또 올려주겠습니다. 수익이 비슷한 이유가 거의 제가 제시하는 걸 거의 그대로 따라 하셨기 때문인데 이분은 유난히 수익이 적네요. 이거 왜 이런지 한번 내일 여쭤봐야 되겠네. 이분은 26만 6,530원. 겁나가지고 아직 매매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만 이 노란 톡방에 제시한 대로만 따라왔다라고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개별 면담 들어가야죠. 혹시 뭐 문제 있으세요? 한번 제가 여쭤봐야죠. 26만 6천 원. 뭐 아직 뭐 다들 시작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뭔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얼마? 78만 3,085원. 매매한 지 이틀 되셨네요.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수익 얼마 났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말로는 이거 말고 계좌로 올려주셔야죠. 저를 도우려면. 어라, 이분은 파란불도 있네. 하루 깨지셨네요. 마이너스 12만 9,500원. 뭔가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 이거 뭐 비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니 남들은 다 15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왜 이분은 26만 원이고 이분은 왜 파란색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 매매를 저한테 배우는 과정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여러분 필기 시험 보고 장내 기능 시험 보고 도로주행 시험 보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차 운전하는 걸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제 역할은 뭐냐면 길잡이 선생님. 자, 현대판 길잡이 선생님 누구죠? 내비게이션이죠. 전 여러분의 내비게이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자, 100m 앞 우회전. 그쵸? 예. 100m 앞에서 우회전 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우측 깜빡이 깜빡깜빡 켜놓고 뭐 하시면 돼요? 딱 사이드 미러 한번 보고 옆에 한번 딱 보고 백미러도 한번 보고 옆에 차 있나 없나 봐갖고 차가 없으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고 차 보니까 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속도가 나보다 느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엑셀 톡톡 밟고 오른쪽 들어가면 되죠. 이 차 근데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브레이크 톡톡 밟아갖고 이 차 뒤로 붙으면 되죠. 자, 그런데 초보 운전자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직진만 2시간.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운전 초보자들은 식은땀 줄줄줄. 그죠? 예. 자, 그래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남들보다 수익 못 받네. 여러분은 시작도 못 하셨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거예요. 예. 대단하신 겁니다. 무엇인가에 새로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 자체가 대단한 거고 지금 TV를 보면서 잘난 척하네 이렇게 여우의 심포도에 반항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번 이분 볼게요. 얼마인가요? 이틀 매매하셨고 지금 총 829만 423원. 잘하셨어요. 예. 모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은 또 직장인이신가 보죠. 이날 아예 매매를 못 하셨네. 수익이 아예 없네요. 얼마죠? 100만 2,476원 수익 내셨고, 자, 이분은 주문 낸지 왜 이틀이네요? 이분은 총 92만 5,747원 수익.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121만 1,790원. 제가 너무 많아갖고 화면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어떻다? 149만 2,042원. 보면 저 도와주려고 저를 도와준다라기보단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설득하는 거 도와주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 여우의 심포도처럼 저거는 심포도일 거야. 맛이 없을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백날 그렇게 봐보세요. 제가 이제 화수목 출연하니까 오늘 이제 출연 끝났네요. 내일 제 얼굴 안 봐서 참 마음 편하실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것도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거 저하고 함께하는 전우분들한테 수익 인증샷 찍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저는 오늘 또 V자든 이거든 또 아침에 이거 해갖고 나영호와 함께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사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또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 파생이 절대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보다 더 쉽다.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떼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매매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못 하고 계십니까?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의 이분들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이 뭐다? 5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해야 5% 수익 나야 50만 원이죠? 이분들 아까 보셨어요? 자, 총 약정 대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에 매수하고 매도한 모든 금액을 다 더한 겁니다.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봐보세요. 2월 22일 날 총 사고 판 모든 금액이 얼마? 282만 5천 원. 자, 2월 23일은 얼마? 총 사고 판 돈이 196만 원. 2월 24일 날 얼마? 259만 원. 자, 그리고 2월 25일 날 얼마? 258만 원. 그리고 총 누적 수익이 얼마? 127만 원. 이분 제 말 잘 듣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매수할 때 30만 원, 40만 원치 샀다가 5만 원, 10만 원 먹고 한 번 팔았다가 또 30만 원, 40만 원치 샀다가 5만 원, 10만 원 먹고 팔았다가 그러면 하루 약정 대금이 200만 원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분들은 한 번에 진입한 50만 원만 손해보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잘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에 5% 먹으려고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안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매수한 30만 원, 40만 원 손해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우의 심포도가 되는 거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하고 의무교육 받으시고 모의매매 3시간 하고 저와 함께 수익 인증샷 올려서 여태까지 계속 여우의 심포도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설득해 봅시다. 자, 제 교육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생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꿔주시는 우리 나영우 전문가입니다. 나영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장 근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내일장은 이제 살짝 되돌리면 나오겠죠. 근데 이미 우리 시장 상당히 건재하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 이제 얼마나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 종목 아까 검증을 해드렸듯이 또 중따 선고를 했는데 내일도 중따로 여러분들에게 9시 반 정도에 한 3종목 또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들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주말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예, 아까 이거 자 화면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이거 수익 난 거 막연하게 배합판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주말에 너튜브에 나영우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제가 왕초보 파생의 파자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료를 반납하고 5강까지 강의한 거 있습니다. 하나당 1시간이니까 5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다 보고 월요일 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는 또 수익 인증하면서 아직도 공부 안 하셨어요 하고 제가 아주 진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많이 괴롭혀 드릴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